자, 16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트로덕션 162쪽 왼쪽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자, 일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수의 일치냐, 시제의 일치냐, 두 가지인데요. 수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단수냐 복수냐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고 문장이 나왔을 때 그게 단수 취급할 것이냐 복수 취급할 것이냐. 단순하게는 어떤 단어 자체를 그게 단수냐 복수냐를 따져야 되는 것도 있겠고, 약간 복잡하게 좀 우리가 나가보면 어떤 문장 속에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흔히 우리 시험 문제에 보면은요,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which나 whom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치? 그러면 요런 것들이 뒤에 문장을 쫙 이끈다면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 which나 whom이 이끄는 문장의 마지막 단어가, 예를 들면 books다, 예를 들면 people이다. 이런 경우에 이 뒤에다가 was가 맞겠느냐 were가 맞겠느냐, 이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뭐 시험에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 끝에 이것만 보고 말이죠, 이걸로 찍는단 말이지. 그러나 따져보면은 이제 이게 문제는 없다는 거지. 이게 없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괄호로 묶을 수 있는 관계사절에 불과하고, 얘가 꾸며주는 이 앞 단어 있겠죠. 이거 선행사. 예. 선행사에 해당하는 이 앞 단어가 단수 명사냐 복수 명사냐에 따라서 단수면은 was를 써야 될 것이고 복수면은 were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의 전 단계로서 우리가 지금 문장 이 토픽에서 단수냐 복수냐를 따져보는 건데, 이걸 포괄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가 더 보이다 이러면, 그 책들을 읽고 있는 소년은 뭐 옆집에 산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live가 되느냐 lives가 되느냐, 이런 단수냐 복수냐. 3인칭 단수면 s를 붙여야 되고 복수면은 s 안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lives를 골라야 되고 단수면 was를 골라야 되는, 자, 이런 문제로 사실은 응용이 돼서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사실 실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단순하게는 뭐 예를 들면 163쪽에 보시면 every나 each가 있으면 뭐 단수 취급하냐 복수 취급하냐, 이것부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왼쪽 페이지 다시 일치란 무엇인가 그 파트에서 시제의 일치가 나옵니다. 시제의 일치. 그래서 현재를 쓸 거냐 과거를 쓸 거냐 대과거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치를 해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어떤 것인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요, 토픽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할 만큼 그렇게 난이도가 없지도 않고요, 적당한 선에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163쪽에 가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every나 each, 뭐 무슨 thing 무슨 body로 끝났다. 당연히 s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thing이나 body는요. 그리고 every나 each는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시간, 거리, 금액의 명사 네모 딱 쳐놓으시고 위에다가 시중거금이라고 씁시다. 시중거금, 시간, 중량, 거리, 금액. 시간, 중량, 거리, 금액. 중량이라는 것은 무게를 말하겠죠. 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하나의 단위로 쓰일 때, 단위의 개념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 단위의 개념일 때 단수 취급한다. 예를 들어 3km는 우리가 걷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다.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3년이라는 세월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다.
뭐 그렇게 그런 문장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한 토막으로 하나의 단위로 보는 개념 아닙니까?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은 이런 개념일 때 얘네들은 비록 s가 붙어 있더라도 단수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단수 동사를 써야 되겠죠? 무슨 말이 되죠? 뭐 일반 동사면 s를 붙여야 될 것이고 is나 was 같은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300불은 아이들이 갖기에는 큰 돈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300 에서 달러는 이상하게 s가 붙죠. 3,000원은요. 한국 돈 3,000원은 s 안 붙죠. 3,000원 그럽니다. 그냥 3,001 그럼 되고 뭐 300불 할 때는 $300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단위로 쓰였을 때 아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은 단수로 취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문 이름 같은 건 여러분 대부분 s가 붙어 있죠. 수학, mathematics, 정치학, politics, 그죠? 예를 들어보면 politics 그러면 정치학이고 써보세요. economics 뭐 경제학이고 ethics 윤리학이고 뭐 물론 이제 뭐 엘러지와 러지로 끝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s로 끝나는 많은 학문 이름의 경우에는 그렇다 해서 이걸 복수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 말이죠. 얘네는 하나의 학문 그 자체의 이름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속에 살펴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 every student,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나옵니다. 그 밑에다가 students 해가지고 가에 붙여놓으세요. every 다음에 students가 나오면 안 돼요. every student예요 그냥. every student s 붙이면 안 된다. every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모든 학생은 has a computer, 컴퓨터가 있다. has를 썼죠. 단수기 때문에 have를 쓰지 않고 $30 나왔습니다. 30불. s가 붙었죠. 하지만 is 동그라미 치시고 단수 취급했기 때문에 r을 쓰지 않고 is를 썼죠. 그래서 it's expensive for a meal. 식사를 위해서, 즉 식사 값으로 내기에는 30불은 비싸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분수, 그 다음에 some of the, most of the, half of the rest of the 플러스 단수명사.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묶어서 말이죠.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분수부터 단수명사까지를 네모로 딱 묶어보세요. 자,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단수명사만 따져봤지만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우리는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전체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다. 그럼 부분이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나머지다. 나머지, the rest of. 그 다음에 퍼센트 같은 경우 이것의 50%다. 뭐 그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분. 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인데, 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거기 나온다시피 분수가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라고 하는 most of, 그죠? most of. 뭐 일종의 어느 정도의 sum of. 그 다음에 the rest of. 나머지. 또 percent. 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이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면은 복수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복수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수명사가 나왔을 때 단수 취급한다고 쓴 거예요. 단수명사가 그러나 나오면은 단수동사를 씁니다. 단수동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비동사면은 is를 쓸 것이고 과거면 was를 쓸 것이고 have면 has를 쓸 것이고 예를 들어 일반 동사면 s가 붙을 것이고 이렇게 쓴다고 말입니다. 알겠죠? 단수동사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비동사면 is나 was. have는 안 쓰고 has. live면 lives. 물론 과거면 상관없겠죠. 과거면 had를 쓰고 lived를 쓰겠지만 현재일 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책에는 요것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분께서 CF 쓰시고 위에다가 그러나 복수명사가 나올 때는 복수동사를 써야 된다도 하나는 첨가를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첨가해 놓으세요. 그 위에다가 CF에서 그러나 복수명사가 나오면 복수동사를 쓴다. 예문을 보시면 some of the past s가 붙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is에 동그라미 치시고 is가 나온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이론 부분 위쪽에 the number of가 나오죠. 자 the number of의 뜻 자체는 여러분이 거기다가 뭐뭐의 숫자라고 써요. 뭐뭐의 숫자. 따라서 이거는 단수 취급합니다. 뭐뭐의 숫자. 왜? number가 주어거든. number라는 단어 자체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와도 단수 취급합니다. 왜? 뜻이 뭐뭐의 숫자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a number of죠. 거기에 밑에다가 a number of 하나 써놓으시고 자, a number of는 플러스 복수명사가 당연히 나오고요. 이것 자체의 뜻이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많은의 뜻으로 얘를 수식해줘요. 얘가 주체가 아니야. 이번에는 얘가 주체가 됩니다. 더 넘버 of는서 넘버가 주체예요. 더 넘버 of는. 그러나 a number of는 이것이 형용사처럼 쓰여서 뒤에 나오는 명사로 꾸며줄 뿐이야. 그러니까 얘가 주체가 되는 거야. 알겠죠? 따라서 얘는 무조건 복수동사를 씁니다. 복수치고. 중요합니다. 이거는. a number랑 the number of는 반드시 구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a number of는 뜻이 많은이다. 그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오고 뒤에는 복수동사, 복수 취급하는 복수동사가 나와야 된다. 복수동사가 나온다는 것은 3인칭일 때 s 붙이지 않고 have를 쓰고 그렇죠? 비동사는 are를 쓰고 과거면 were 쓰고 형이야 세수하고 오세요. 빨리.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내용 보시면 some of the pie에서 안 붙었죠. 그래서 is를 썼습니다. some of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고요. is missing. pie 중에 일부가 사라졌다. the number of patients. 환자들의 숫자는 증가한다. s 붙었죠. 3인칭 단수 현재 취급했기 때문에 일반 동사인 경우에 s를 붙이라는 겁니다. 단수 취급했다 그 말이죠. 매일매일. 문제 풀어오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는 복수 취급하는 거.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밑에 쫙 보세요. 분수, some of, most of, half of, the rest of 다음에 복수명사. 아까 말했잖아. 부분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복수동사를 쓴다. s 안 붙인다. a나 wo를 쓴다. 비동사는. a number of 나왔네요. 많은이라는 뜻이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both A and B 이것도 밑줄 그어놓으시고 A, B 둘 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항상 복수 취급. 예문 보겠습니다. A number of students 많은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많은 학생들은이니까 복수 취급해서 study s 안 붙이고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한다. Both Tom and Jerry 톰과 제리 둘 다 계획을 가진다 했을 때 has 쓰지 않고 have를 썼다는 것이 바로 복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대열은 여러분 유도 부사라고 그러죠. 대열 위에다가 유도 부사라고 쓰세요. 얘가 주어가 아니라고. 주어처럼 보이지만 주어는 아닙니다. 부사라고요. 그럼 주어는 뭐냐? 비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그 주어가 단수면 비동사도 단수 취급.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복수면 복수 취급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문 보시면 There are two girls. girls에 s가 붙어있기 때문에 are를 썼고 There is a cat on the sofa. cat이 단수이기 때문에 is를 썼네요. 아주 쉽습니다.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제의 일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He thinks. 자, 이게 주절의 동사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절의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장을 크게 쪼개보면은 그는 생각한다 데디아를 이런 표현이죠. 그는 생각한다 데디아를.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주절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목적어로 쓰인 목적어절 그러면서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s가 붙었다는 것은 현재다 이 말이죠.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이니까. 자, 그랬을 때는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는 동사 자체가 현재가 나와도 되고 과거가 나와도 되고 뭐 현재 완료가 나와도 됩니다. 미래가 나와도 되죠. 뭐 미래가 나와도 되고 이렇게. 핵심 포인트는 그러나 만약에 이 동일한 문장이 말이죠. 예를 들어 이게 이제 thought가 됐어. 이렇게 과거. 이렇게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과거가 됐을 때, 그럼 이 대절에 이 현재는 그럼 뭘로 바뀌게 됩니까? 이제 이 과거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과거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제 앞에가 thought가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제 과거가 돼야 되고, 과거나 현재 완료는 둘 다 뭐가 됩니까? 대과거 had pp가 되고, 미래는 would를 써야 되고. 그렇구만. 간단하죠? 세상 쉽습니다.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야. 즉 앞에 전체를 제어하는 동사인 주절의 동사가 과거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종속절, 이 대절, 뭐 if절, 나중에 이제 화법에서 배우겠지만 화법에서 나오는 간접 의문문이나 자 그런 평서문이나 이런 것들이 둘 다 이 과거 동사 영향을 받아서 원래 현재였으면 과거나 현재 완료는 had pp로. 알겠죠? 미래는 여기 will이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will이 있었으면 would로 내려오는. 또 may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ight가 되겠죠. 이렇게 과거형의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바꿔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알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정리할 사람 정리하시고, 굳이 정리 안 해도 그 내용 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주절의 동사가 현재형인 경우에는 종속절이면은 모든 시제를 다 쓸 수 있다. 그죠? 모든 시제 다 쓸 수 있다. 가로치고 여러분, 현재, 과거, 현재 완료, 미래 다 가능하다 그 말이죠. 현재, 과거, 여기 쓰죠. 현재, 과거, 현재 완료, 미래가 다 올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조동원에 보시면 주절의 동사가 이번에는 과거로 바뀌었을 때는, 그죠? 현재는 과거로, 과거는 현재 완료는 대과거 had pp로, 미래는 would나 might로 이렇게 바뀐다. 그렇게 여러분이 자세하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He thinks that she is happy, she was happy, she will be happy. 다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다 이러면 가로치고 thought라고 써보세요. 바로 밑에다가 thought. 만약에 thought가 됐다. 그랬을 때는 that she is는 was로, is 밑에 살짝이 was라고 쓰면 되겠죠. was 밑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had been. 알겠죠? had 플러스 pp니까 had been. will은 would로 이렇게 바뀐다. 아시겠죠? 아니 그 줄 밑에다 여러분 쓰라고. he thought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러면 she is는 was로, was는 had been, will은 would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로 이제 이미 바뀌어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He said that 그는 말했다. She may를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다 may 쓰고 가입을 쳐놓으세요.
거기에 may가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may가 나오면 안 된다. might not like it. 그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그가 말했다. He said that she had not liked it before. 그가 말했다. 그녀가 그 전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었다고. 여러분 before 동그라미 쳐봅시다. before라는 말을 통해서 시제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가 말했던 시점은 said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절의 내용은 말했던 시제 said보다는 그 이전 내용이었겠죠? 그냥 before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이런 사실이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거기에다가 had pp를 썼다. 이게 일반적인 시제의 일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시되 166쪽에 가보시면은 예외가 존재한다. 이 예외라는 것은 자, 칠판 한번 봐봅시다. 예외는 뭐냐? 앞에 시제가 이렇게 과거면은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현재가 올 수 없고 과거나 대과거나 조동사의 과거형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현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알겠죠? 과거 완료 안 쓰고 무조건 과거를 쓴다든지 이제 이런 게 예외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게 통용이 되는 거죠. 어떨 때? 자, 첫 번째 좀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불변의 진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불변의 진리 격언 습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과학적 사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하면 비록 앞에 전달 동사가 learned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learned가 지금 과거형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배우기로는 대절의 내용은 무조건 현재는 나올 수 없고 과거부터 나와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light travels faster than sound 빛이 소리보다 더 빨리 여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 사실일 수도 있고 과학적 진리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과거 쓰지 않는다고 그냥 현재를 쓴다고 말이죠. 또 she said that 그녀가 말했다. He takes a walk every morning. 요거는 뭐겠습니까? 매일 아침 산책을 한대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거다 그 말이지. 이런 경우는 굳이 어떤 시제를 쓰기보다는 현재형을 쓴다. 아시겠죠? 네, 그 외에는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 역사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과거 시제 많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이런 거. 그래서 그는 말한다. 거기를 said라고 바꿔보세요. 그냥 says 말고 가입표 치고 그냥 said라고 S-A-I-D 그게 더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데디아라고 셰익스피어가 1564년에 태어났다고 원칙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said가 그가 말을 했어요. 말을 뭐 한 달 전에 할 수도 있고 1년 전에 할 수도 있었고 뭐 어제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해와 그가 말했던 시점을 비교해보면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게 훨씬 이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준 시제 과거보다 훨씬 이전이면 원래는 had pp를 써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셰익스피어는 과거에 살았던 인물이고 그 인물이 태어난 날이면 요거는 태어난 것이면 그건 하나의 역사적 사실,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과거 씁시다 이 말입니다. had been 안 쓰고 아시겠죠? 그 밑에다가 had been born 쓰시고 가입표 had been born 쓰면 안 된다. 그냥 was born이다. 그래서 거기까지고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숙제는 167쪽까지 아시겠죠? 숙제는 167쪽까지 163부터 167쪽까지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